오리지널리티를 살려서 그 브랜드의 톤의 매너에 맞게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제품을 내놓을까? 그게 디자이너의 능력인 것 같아요. 우리 브랜드가 이제는 한 18년 됐거든요. 근데 이 18년을 하면서 갑자기 내일 성공할 거다. 아니면은 갑자기 30년 후에 성공,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고객들이랑 같이 사는 거죠, 이 세대를. 아주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교포로 살면서 대학교는 롤아일랜드에서 나왔고 또 대학원에서 교육을 다 동부에서 마치고 첫 번째 직장을 뉴욕에서 얻었어요. 거기서부터 저의 디자이너의 삶이 시작됐죠. 이카테리나 뉴욕은 뉴욕에서 만들어졌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카테리나 뉴욕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H바이 이카테리나 뉴욕이 있어요. 대중들은 그게 하나의 이카테리나라고 생각하는데 브랜드는 두 개예요. 하나는 고가고 그건 정말 작품을 만드는 그런 이카테리나 뉴욕이 있고 H바이 이카테리나는 좀 더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프라다하고 미우미우처럼 이렇게 만든 브랜드고 저희 이카테리나는 어마어마했어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롯데홈쇼핑을 제가 메인으로 했고요. 롯데홈쇼핑에서 그때 당시가 2015년이었는데 디자이너 브랜드로서는 최고의 매출이었고요. 그리고 43만 개 정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든 기록이 있고요. 단일 브랜드로 한 160회 정도 단일 방송. 왜냐면 한 방송당 1시간이고 매출을 올려야 되는 어마운트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홈쇼핑사가 7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매출을 조금 더 불릴 수 있겠죠. 본사 직원들 딱 2명 달랑 데리고 정말 2명이었는데 아직도 그분들 생각하면 눈물 날 정도로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걸 책임지고 했었죠. 근데 저는 CF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크라우디아 피렌체도 했었고요. 이카트리나도 했었고 저스트나우도 했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했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까지 저를 아직 능가하는 브랜드는 없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파운더가 뛰는 거죠. 예를 들면 라이센스 브랜드가 아니라 수입 브랜드가 아니라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정말 방송할 때 무대 디자인까지 이게 우리가 디자인 경영에서 얘기하지만 맨날 가방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다 하는 거를 굉장히 홈쇼핑사에서는 높이 샀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제일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교수님한테. 패션 브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 그러니까 뉴욕은 패션이고 또 패션은 뉴욕이고 거기서 제가 20대를 보내다 보니까 그 어떤 디자이너들도 다 똑같이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잖아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그리고 저는 너무 아시안이고 한국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내 브랜드를 내가 갖기 전에는 내가 과연 갭 사장이 될 수 있을까? 나의 목표는 탑인데 우선 내가 내 자신을 탑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소망으로 정말 그때는 무서운 거 없었어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용감했습니다. 매 시즌을 하시면서 영감을 받으실 텐데 그 영감을 받는 교수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영감을 받아요. 우리 아이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니면 우리 아이가 숙제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아키텍처에서 홈워크인데 엄마 도와줘 그러면서 계란까지 도화지 자르면서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한번 폼을 만들어 볼까? 이런 단어를 쓰네? 정말 영감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다시 이렇게 빌려서 하자면 저는 영감을 제 딸한테 맞는 게 저는 축복이죠. 집에 제 잠재적인 고객이 있으니까요. 교수님께서 브랜드 런칭하고 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고객들과 소통을 하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SNS를 통해서 캐시 살롱도 런칭하시고 그래서 그런 스토리도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인터넷으로 소통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제가 나온 학교도 그렇고 뉴욕에서의 저 선배님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핸선이에요. 그림은 도화지에다 그리는 거지 컴퓨터에다 그리는 게 아니다. 대화도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거고. 근데 비대면 시대가 왔잖아요. 사실은 2019년이 저한테 멘붕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저는 핸선이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소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브랜드를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론칭한 게 캐시 살롱이고 사실 많은 대화들을 해요. 아직까지도 이게 맞는 방법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라이브니까 실시간으로 포스팅 되니까 그런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교육자시기도 하지만 그 대표시기도 하고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시기도 하잖아요. 각각 다른 삶을 어떻게 매니지 하시는지 바쁘실 텐데. 30대 때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민폐라고, 인생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 남편도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디자인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논문 쓰실 때는 논문 쓰고, 그 모델 만들 때 모델 만들고, different hat을 계속 쓰면서 정말 포커스 해갖고 1시간 단위로 잘라가면서 쓰는 게 제 노하우예요. 그래서 제 아이폰 보면 사람들이 다 이걸 다 해 이러는데 저는 1시간 단위로 끊어버리거든요. 모든 걸 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타임 매니지먼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디자이너들도 인터테이너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스페셜리스트들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연구하고 24시간 그것만 얘기하고 계속 10년 동안 그것만 생각을 한다면은 스페셜리스트가 되겠죠. 인테리어 이런 데 돈 쓰지 마시고요. 장비 이런 데다가 돈 쓰지 마시고 컨텐츠를 정말 넓히시고요. 지금 오늘 계속 얘기한 디자인 네트워크에 귀를 기울이시고 10년을 보고 20년을 보고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의 브랜드의 경영자로서의 철학 그리고 비전, 이게 되게 많이 들은 질문이실 텐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남의 백을 베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응용을 하면서 종이 한 장 차이로 베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안 베끼고 오리지널리티를 살려서 그 브랜드의 톤의 매너에 맞게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제품을 내놓을까, 그게 디자이너의 능력인 것 같아요. 우리 브랜드가 이제는 한 18년 됐거든요. 근데 이 18년을 하면서 갑자기 내일 성공할 거다, 아니면은 갑자기 30년 후에 성공,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고객들이랑 같이 사는 거죠, 이 세대를. 저도 서울에서 그냥 이카트리나로서, 교육자로서, 나의 엄마로서 그냥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물건들을 내놓고 그거에 대한 점수를 받고 그걸 비즈니스를 하고 지역사회 봉사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밍글하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게 그 맞는 디자이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